성공 투자를 위한 정확하고 신뢰 높은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선생 경제TV입니다. 고유가 그리고 고금리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 채권 금리가 하루 하락하더니만 다시 하루 회복해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고유가는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물론 이제 배럴당 100달러 미만이긴 합니다만 다시 이제 90달러 육박하는 가격까지 또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금리는 밸류에이션 자체를 눌러버리고 유가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증시에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신라젠이 또 10% 가까운 하락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일단 조금 큰 화면으로 넘어와서 2220원 또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죠? 일단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21선이 2150원 라인이니까 수정을 좀 해놓고, 이게 기준점이 항상 좀 달라지죠. 그죠? 최근에 이틀 동안 또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21선 자체가 조금 이제 올라오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근데 거래량이 이제 많이 줄어버렸어요. 그죠? 3일 중에 요 첫날, 수요일이죠.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가 FDA에 또 11년 만에 이제 승인이 났다라고 하는 이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테마 타고 상승하는 건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닌데, 테마 타고 이틀 동안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요때 이제 아마 많이 또 털고 나갔겠죠. 오늘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줄면서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하락이라서 또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또 강하게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150원 선 근처를 일단은 잘 지켜낼 것이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아래쪽으로는 매물대가 탄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 자체가 또 막 급락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 이 가격 방어가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겠죠. 오늘도 그냥 뭐 삼전 닉스예요. 삼전 닉스 말고는 뭐 사실상 뭐 크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냥 완전히 그냥 갈려버리는 이런 모습이죠. 코스피는 어찌됐건 요렇게 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요렇게 가고 있는 완전히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라고 표시할 수 있죠. 코스닥이 진짜 문제인가 싶어요. 최근 들어서 삼전 닉스의 이 주주 환원이 그냥 시장의 최대 이슈예요. 최대 이슈. 한편으로 걱정이 또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뭐 무슨 주주 환원을 뭐 200조 원 규모 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이런 식으로 기대치 올려놨다가 이만큼 안 하면 또 어쩔 건데. 그러면 또 주가 하락시키려고 분위기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요. 그죠? 자, 뭐 어찌됐건 뭐 이렇습니다. 일단은 채널에 비싼 거 잡아드렸죠.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도 사실 4전 4승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SK 하이닉스도 한번 또 1승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타점 잡아드렸다고 또 레버리지 들어가시는 건 아니겠죠. 레버리지 이제 아무나 못 하잖아요. 3천만 원은 내가 있어야 레버리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뭐 판단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잘 잡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어제 이제 미국의 또 주요 경기 지표들 발표가 있었는데 그냥 한 줄로만 정리해 드릴게요. 실업 지표는 혼조였고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는 오히려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이제 비용 압력 완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어요. 예상치보다 낮았으니까. 그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었는데 연속 4주 요 부분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혼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규는 줄었는데 연속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이렇게 정리하면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요거는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 재무부 쪽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바로 요 이야기. 장기 국채 바이백을 확대하겠다. 다시 사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규모를 최소 2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루 동안에 이 장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하루 만에 끝났어요. 하루 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10년물, 30년물. 그죠? 그리고 여전히 국제 유가는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다시 치솟아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참. 그쵸? 여러 가지 내용 또 살펴보기 전에 채널 입장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을 하세요.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잖아요. 주말에도 체크할 건 또 체크해야 됩니다. 왜? 다음 주를 위해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뭐 방법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영상 보시다가 아래쪽에 댓글을 확인하시고 자, 요 첫 번째 요게 텔레그램 채널 링크고요. 두 번째는 분석을 희망하는 종목을 요청하시는 링크고 세 번째는 김선생 경제TV를 후원해 주시는 링크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 살펴볼 게 있나 싶어요. 뭐 투심이 돌아오나 완전히 헛소리가 돼버렸죠. 그죠? 투심이 뭘 돌아오긴 뭘 돌아와요. 지금 증시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테마를 탄 거죠. 테마를.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가 이게 이제 11년 만에 FDA 승인이 났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뭐 하루 이틀짜리 테마가 돼 버렸어요. 자, 내용을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요거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맨 뒤쪽에다가 해놨나? 이름도 어려워요. 투드리캐브, 그죠? 온콜리틱 바이러스 면역 치료제. 그래서 이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죠. 특히나 이제 옵디보랑 뭐 병용을 해서 약해진 면역 반응을 또 다시 강화한다. 그러니까 결국 병용이 병용, 그죠? 이제 이 병용요법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 효능 좋은 걸 자꾸 찾으니까. 같이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좋은 것들을 같이 썼을 때 그만큼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환자에게 더 효능이 좋다면 이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일 항체에서 이제는 이중 항체로도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것이고 질병을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자체가 원래는 이제 미래 성장 산업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임상에서 성공할 확률 자체가 워낙에 극악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모 아니면 도인 투자가 제약바이오 투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사실상 안 하는 게 마음 편하죠.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한 부분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물론 어떤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항상 소식을 통해서 우린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의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뭐 의학 박사도 아니고 뭐 의료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이런 기전이라든지
뭐 작용하는 어떤 뭐 그런 부분들 잘은 모릅니다. 저도 과학자도 아니고 의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나오는 어떤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값들과 이 글로벌 제약 업계들의 어떤 움직임들, 흐름들, 소식들, 정보들 이런 것들 통해서 최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뭐 제일 잘하는 거는 뭐 사실상 뭐 신라젠 내부의 임직원분들이 되겠지만 그 연구 개발자 분이 되겠지만 우리는 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추적하고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그냥 뭐 화이팅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 뭐 저도 뭐 죄송한 마음 있긴 해요. 어차피 나온 내용 자체가 없거든요. ESMO 뭐 유럽 종양 학회 뭐 이거 뭐 참여하는 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대단한 일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유통사업 분할, 신라젠 헬스케어 신설 요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죠. 자료로 만들어서 이게 5월에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됐대요. 신라젠 헬스케어. 그래서 헬스케어는 판매와 유통 전담하는 신라젠의 자회사 이렇게 된 거고 신라젠은 이제 모회사 된 거죠. 모자 그죠? 그래서 역할을 분리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수액에 대한 제품. 확실히 이제 매출은 늘고 있어요. 제가 반기 보고서 보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고, 매출은 이제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100억 원대 매출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신제약과 함께하는 파트너십, 이런 부분들과 면역 증강제, 이런 부분들. 매출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R&D 쪽 진행에 있어서도 현금 흐름 이상이 없는 그런 구조가 잘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주가를 분명히 저는 볼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215원까지 내려온 현재 시간인데 시간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2시 15분에 영상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저녁에 종가가 얼마가 되어 있을지는 저도 지금은 몰라요. 그냥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뭐 2150원 구간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2000원 밑으로만 안 빠지면 돼요. 2000원 밑으로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또 최악이었죠. 7월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해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또 다시 기운 차리고 또 이렇게 추세 바꿔가면서 이렇게 또 올라가야죠. 그죠?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요 방향성대로 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조금 일찍 찍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있으면은요, 바로바로 채널에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널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꼭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